이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묵시적으로 승인됐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즉 당해 사건에서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즉 관리규약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관리규약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규약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 관리규약에 정할 내용에 대해서 묵시적 승인 또는 관행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여부 요구하고요. 두 번째, 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체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이 두 가지 점에서 제가 10년 이상 해오던 이 실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해요. 자, 당해 사건에서는요, 관리비 정액제를 규정한 관리규약의 유무효가 문제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 B측은요, 이런 관리규약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판결 요지에서 관리규약 규정이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즉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리규약이 시간이 지나면 관리규약의 유효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규약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이 무효를 입증하려면 처음에 관리규약 제정 당시에 구분 소유자가 동의한 그 서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류들 보관 기간이 이미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 당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도 이 규약 제정이 상당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효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효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 법리, 즉 무효를 하더라도 라고 판단한, 즉 유효가 아니라 무효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판단한 법리,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냥 유효라고 인정했으면 그대로 인정하면 될 것이지 그 다음에 법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즉 당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일단 A 관리단의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A 관리단 주장은 유효해요. 정액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연체료도 유효해요. 근거가 있으니까요. 어떤 근거요? 규약상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B의 항변, 즉 지출한 내용만큼 내가 지분별로 안분해서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설령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라고 하면서 정액관리비를 B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들이 묵시적으로 승인했거나 또는 이렇게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런 정액관리비를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정액관리비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 즉 임의유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단체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이런 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분 소유자들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관리규약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관리규약은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입니다. 이러한 특별결의를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고 빈약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체료도 문제예요. 연체료는 이 역시 연체 관련된 판례들은 이런 연체료의 인정을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관리규약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고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으로 이런 연체로 인정한 예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체를 임의로 부과할 때요. 법원에서는 바로 물어요. 관리규약의 근거가 있느냐고. 관리규약 근거가 없으면 이런 연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안과 같이 만약에 관리규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면 정액관리비나 연체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족으로 관리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라고 이런 사족을 붙임으로써 즉 관리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리규약 규정이 있는 것처럼 정액관리비 인정해버리고 또한 연체관리비까지 인정해버리는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타사건,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미치는 파급효가 클 것이고 항소심이나 또는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그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